네, 우리가 전 시간에 롬에 대해서 롬의 구조하고 롬을 이용해서 조합 회로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PLD 소자에 대해서 PLD 소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조합 회로를 설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롬의 경우에는 주어진 어드레스 입력에 대해서 민텀을 디코더에 의해서 내부 디코더에 의해서 모든 민텀을 생성하고 그 생성된 프로덕트 텀 민텀을 오아 게이트에 입력으로 집어넣을 건지 아니면 연결할 건지 끊을 건지 이 퓨즈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해서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PLA 소자하고 PAL 소자의 경우에는 프로그래머블 롬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PAL의 경우에는 AND 어레이 쪽, 그러니까 프로덕트 텀을 생성하는 데만 퓨즈가 이용이 되고, PLA의 경우에는 프로덕트 텀을 만드는 데도 역시 퓨즈를 사용하고, 오아 게이트 입력에서도 역시 퓨즈를 동시에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 PLA하고 PAL을 비교를 해보면 PLA는 입력으로부터 출력으로 어떤 신호가 전달될 때 퓨즈를 여러 번 거치게 되고, PAL의 경우에는 퓨즈를 AND 어레이의 입력 부분에 프로덕트 텀을 생성하는 데만 퓨즈가 사용되기 때문에 동작 속도 측면에서 보면 PAL이 빠르다. 왜냐하면 퓨즈 하나를 통과하는데도 역시 자그마한 지연 시간이 소비되기 때문에 PLA보다는 PAL이 속도 측면에서 빠르고 가격 측면에서도 싸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PLA하고 PAL에 대해서 내부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LA는 뭐의 약자냐면 프로그래머블 로직 어레이의 약자입니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했다시피 AND 어레이 또는 OR 어레이에서 퓨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퓨즈를 사용해서 AND 어레이의 퓨즈를 사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프로덕트 텀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OR 어레이에서 퓨즈를 사용함으로써 이 프로덕트 텀 중에 어떤 것을 OR 게이트 입력으로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조합 회로를 설계합니다. 그리고 PLA는 디코더가 불필요하다. 우리가 롬을 배울 때 롬 내부에 어드레스 디코더를 사용했는데 PLA는 내부에 어드레스 디코더가 필요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내부 구조를 간략히 알아보면 이 AND 게이트의 입력으로 NG의 입력이 주어졌을 때 AND 게이트의 입력으로 어떤 것을 취할 것인지 이 퓨즈를 사용해서 퓨즈를 연결하느냐 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 텀을 생성하고 여러 개의 프로덕트 텀 중에 이 OR 게이트의 입력으로 어떤 것을 취할 건지 또 역시 퓨즈를 사용해서 연결하느냐 끊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출력으로 내보낼 때 이 OR 게이트의 출력을 그대로 내보낼 건지 아니면 NOT 게이트를 통과해서 내보낼 건지 또한 이 퓨즈를 사용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에 PLA의 내부 아키텍처를 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예를 들었는데요. PLA 내부 구조를 보니까 이 경우에는 입력이 5개, i1부터 i5까지 5개, 그 다음에 여기에 AND 게이트가 있고, AND 게이트가 여러 개 있고,
여기에 오화 게이트가, 여기에 또 오화 게이트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퓨즈는 퓨즈는 요 엔드 플레인에서 요 선과 선이 만나는 점에 퓨즈가 모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 오화 플레인에서도 요 선과 선이 만나는 교차점에 퓨즈가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화 게이트 출력 라인으로부터 최종 출력에 이를 때까지 이 퓨즈를 연결하느냐 끊느냐에 따라서 오화 게이트 출력이 그대로 함수 f로 나갈 수도 있고 not 게이트를 거쳐서 나갈 수도 있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퓨즈의 개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입력이 모두 몇 개죠? 입력이 5개이고, 입력에 not 게이트를 붙여서 전달되니까, 엔드 플레인에 있어서, 입력 라인의 개수는 모두 몇 개냐면, 5개에다가, not 게이트를 통과된 입력까지 생각하면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10개가 되고, 그 다음에, 엔드 게이트의 출력, 엔드 게이트가 8개니까, 요 가로의 라인 수는 8개. 따라서 엔드 플레인에서의 퓨즈의 개수는 모두 5 곱하기 2 곱하기 8개 퓨즈가 필요하고, 오화 게이트의 경우에는 요 세로로 라인 수가 3개. 그 다음에 요 가로는 엔드 게이트의 개수랑 똑같죠. 8 곱하기 3. 8 곱하기 3개. 그리고 출력의 개수는 3개. 그래서 출력의 3개의 개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3개를 모두 합하면 전체 퓨즈의 개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PLA 같은 경우에는 엔드 플레인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연결하고 여기를 연결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라인 하나를 그렸지만 사실은 이 라인의 개수는 모두 10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화 게이트는, 엔드 게이트는, 이 엔드 게이트는 10 입력 엔드 게이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개 입력 중에 얘하고 얘를 연결했으니까, 엔드 게이트 출력은 뭐가 되겠습니까? I2, I3, 바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연결하고 여기를 연결했다. 그러면 이 엔드 게이트 출력은 뭐가 되겠습니까? I1, I4가 되겠죠. 그리고 오화 게이트에도 마찬가지, 오화 게이트에도 얘하고 얘를 이렇게 연결했다. 그러면 오화 게이트 출력은 뭐가 될까요? 이 오화 게이트 출력은 뭐가 되냐면 I2, I3 바 5와 I1, I4 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PLA에 의해서 조합 회로를 구현하는 방법은 이 엔드 플레인에 우리가 필요한 입력에 대해서 연결을 하느냐 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이와 같은 프로덕트 텀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개의 프로덕트 텀을 만든 다음에 여러 개의 프로덕트 텀을 프로그램한 다음에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프로덕트 텀을 오화 게이트 입력으로 전달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와 같은 조합 논리회로 함수를 구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출력 부분을 살펴보면 출력 부분에 예를 들어서 출력 부분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첫 번째 퓨즈를 끊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퓨즈를 끊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퓨즈를 끊었으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만약에 X였다 그러면 F는 X 바가 되죠.
얘가 끊어진 상태니까 얘는 전혀 회로의 동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퓨즈가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퓨즈가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퓨즈를 연결하게 되어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F는 뭐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5V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5V다. 그럼 여기는 몇 볼트? 5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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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V. 얘는 같은 전압을 갖는 전선으로 납땜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도 5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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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V. 그럼 F는 X가 되겠습니다.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이 회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 선들을 고무줄이라고 생각하면 고무줄을 변형을 시키면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X는 X가 입력일 때 최종 출력 F는 X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회로 이론에서 배우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다이오드도 하나의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경우에 이 A점과 B점 사이의 저항은 합성 저항은 R분의 1은 R1분의 1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그래서 합성저항 R은 어떻게 됩니까? R1, R2 R1 플러스 R2 이렇게 되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여기의 저항은 0이고 여기의 저항을 우리가 X라고 그러면 대입하면 저항은 0인 합성저항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얘랑 등가 회로는 뭐냐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매달려 있으므로 얘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 따라서 스위치를 여기서 이 퓨즈를 연결하면 함수 F는 이 입력 X랑 같게 되고 퓨즈를 끊으면 이 그림과 같이 X바를 출력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조합 회로를 PLA를 이용해서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함수 F는 이런 함수고 sum of minterm 표현식으로 주어졌습니다. F1, F2에 대해서 각각 카르노 맵을 그렸습니다. 카르노 맵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묶으면 A, B 바가 되고 이렇게 묶으면 A, C가 되죠. 그래서 함수 F1은 A, B 바 O와 A, C가 되고 F2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묶으면 A, C가 되고 이렇게 묶으면 B, C가 되겠네요. 그래서 함수 F2는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F1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프로덕트 텀은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냐면 F1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프로덕트 텀은 A, B 바 그 다음에 AC가 필요하고 F2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프로덕트 텀은 AC하고 BC가 될 텐데 BC가 되겠죠.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AC가 공통이니까 공통인 거는 하나만 만들어도 된다. 왜 그런지는 얘를 설계를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2번, 3번 프로덕트 텀이 필요한 거죠. 3개의 프로덕트 텀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는. 자, A, B 바는 어떻게 구성합니까? A 연결하고 B 바 연결하고 그러면 이 AND 게이트의 출력은 A, B 바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AC는 A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C를 연결하면 AC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는 이렇게 그렸지만 얘는 입력이 몇 개라고요? 입력이 이 그림의 경우에는 6입력 AND 게이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얘도 6입력 게이트인데 간단히 이와 같은 선 하나로 그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BC는 어떻게 만듭니까? B랑 연결하고 C랑 연결하면 AND 게이트 출력은 BC가 되겠죠. B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1은 A, B바 O와 F1은 A, B바 O와 AC니까 A, B바 O와 AC니까 A, B바하고 AC를 OR 게이트에 입력으로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F2는 AC, O와 BC니까 AC, O와 BC, AC하고 BC를 OR 게이트 입력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F1은 여기 F1에 대한 함수식 F1하고 F2의 경우에는 뭐 F1 바 또는 F2 바로 구현한 것이 아니므로 퓨즈를 그대로 연결하면 요 OR 게이트 출력이 그대로 F1에 나타난다. 즉 F1은 A, B바 OR AC로 구현하는 경우가 되겠고, F2는 AC, O와 BC로 구현하게 된다. 그래서 조합 회로로 설계하는 이번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PLA의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한 이와 같은 프로덕트 텀만 생성하면 된다. 롬의 경우에는 디코더를 통해서, 디코더가 뭐라고 그랬죠?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모든 민텀을 생성하는 소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모든 입력을 생성할 필요가 없다. PLA는 따라서 디코더가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필요한 프로덕트 텀만 요 엔드 플레인, 요 평면에서 스위치를 연결하느냐 끊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프로덕트 텀만 생성하면 된다. 그리고 여러 개의 프로덕트 텀을 생성한 다음에 우리가 OR 게이트의 입력으로 들어갈 프로덕트 텀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프로그램해서 함수 F를 구현할 수 있다. 는 것이 이 PLA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 개의 함수가 구현될 때에 공통되는 항이,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AC가 되겠습니다. AC, 공통되는 프로덕트 텀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적은 면적으로 여러 개의 출력 함수를 구현할 수 있다 하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PLA의 기본 동작, 내부 아키텍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설계할 때 고려할 점은 뭐냐면 여러 개의 함수를 구현할 때에 공통되는 항을 가능하면 최대화 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프로덕트 텀의 개수를 상대적으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은 면적으로 회로를 구현할 수 있다. 그러한 장점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F1하고 F2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카르노 맵으로 매핑을 해서 함수 F1과 F2에 대한 함수식을 유도해보자. 그래서 F1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묶으면 B바 C바 이렇게 묶으면 A바 B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드를 묶으면 A바 C바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F2는 얘는 묶을 수가 없고, 따라서 A바 B바 C바 이렇게 묶으면 A, C, 이렇게 묶으면 A, B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용되는 여러 개의 함수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프로덕트 텀의 개수를 고려할 때에 중복되는 프로덕트 텀의 개수를 최대화해라. 그러면 훨씬 더 적은 면적으로 PLA를 구현할 수 있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출력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F1에 대해서는 F1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 또는 퓨즈를 연결하느냐 끊느냐에 따라서 F1 바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F1 바로 구현을 해서 여기에 낫 게이트를 연결해서 퓨즈를 끊으면 F1에 대해서 퓨즈를 끊으면 F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f1으로 구현을 하는 게 좋을 건지, 어떤 함수 f로 구현을 하는 게 좋을 건지, 또는 f바로 구현을 하는 것이 좋을 건지,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은 뭘 근거로 하냐면 공유되는 프로덕트 텀의 개수를 f1으로 구현을 할 때 공유되는 프로덕트 텀의 개수가 많은지, 아니면 f1 바로 구현을 해야지 공유되는 프로덕트 텀의 개수가 많은지, 이걸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카로노맵으로부터 2를 묶어서 f1에 대한 또는 f2에 대한 함수를 f1 또는 f2에 대한 함수식을 유도를 해보고, 또한 f1 바, f2 바에 대한 함수식을 구현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f1 바에 대해서 함수식을 구해보면 0을 묶으면 되니까 0을 묶으면 이렇게 묶으면 A, C가 되고, 이렇게 묶으면 A, B가 되고, 이렇게 묶으면 B, C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F2 바에 대한 함수식을 구해보면 이렇게 묶으면 A 바 C, 이렇게 묶으면 A 바 B, 그 다음에 얘는 하나로 묶을 수밖에 없고 A, B 바 C 바. 따라서 함수 f1은 f2가 주어졌을 때 f1에 대한 함수식 유도해보고, f1 바에 대한 함수식 유도하고, f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f2에 대한 함수식 유도하고, 그 다음에 f2 바에 대한 함수식을 유도해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자, F1하고 F2가 있는데 F1하고 F2를 어떻게 구현을 하는 게 프로덕트 텀의 공유 프로덕트 텀 개수가 최대가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F1으로 구현, F에 대해서 F1, F2로 구현하는 경우, 그 다음에 F1, F2 바로 구현하는 경우, 그 다음에 F1 바, F2로 구현하는 경우, 그 다음에 F1 바하고 F2 바로 구현하는 경우, 공유되는 프로덕트 텀의 개수를 구해봅시다. 만약에 F1하고 F2로 구현하는 경우 공유되는 프로덕트 텀의 개수는 몇 개?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공유되는 프로덕트 텀의 개수는 0개니까 이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프로덕트 텀, 그러니까 필요한 프로덕트 텀의 개수는 모두 몇 개? 하나 둘 셋 6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F1, F2 바로 구현하는 경우, 만약에 이렇게 구현하는 경우는 공유되는 항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A 바 C, A 바 B. 이 경우도 하나도 없네요. 이 경우에도 하나도 없으니까 필요한 프로덕트 텀의 개수는 6개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F1 바하고 F2로 구현하는 경우, 이렇게 구현하는 경우 공유되는 프로덕트 텀의 개수는 몇 개? 2개. 따라서 실제 전체 프로덕트 텀의 개수는 6개인데 6개 중에 2개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한 프로덕트 텀의 개수는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F1 바하고 F2로 구현하는 경우 공유되는 프로덕트 텀의 개수는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필요한 프로덕트 텀의 개수는 몇 개? 6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현을 하는 게 효과적이냐? 당연히 F1은 F1 바로 구현하고 F2는 F2로 구현하는 경우 공유되는 프로덕트 텀의 개수가 최대이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프로덕트 텀의 개수는 4개만 있으면 된다. 따라서 우리는 F1 바, F2로 구현을 해보자. 그래서 F1은 F1 바로, F2는 F2 바로 구현을 해보자. 필요한 프로덕트 텀은 뭐 몇 개가 된다고요? 4개가 되겠죠. 하나는 A, B,
AC, BC, 그리고 A바, B바, C바가 되겠습니다. 자, ABC에 어떻게 연결을 해야 돼요? AB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A에 연결하고 B에 연결하고, AC는 어떻게? A에 연결하고 C에 연결하고, BC는 어떻게 만듭니까? B에 연결하고 엔드 플레인에서 B에 연결하고 C에 연결하고, 즉 AB는 여기와 같이 A에 연결하고 B에 연결하고, 그러면 엔드 게이트 출력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A, B가 되겠죠? 여기는 AC는 A에 연결하고 C에 연결하고, 그래서 여기는 AC가 되고, 그 다음에 요 BC는 B에 연결하고 C에 연결하고, BC는 B에 연결하고 C에 연결하면 여기는 BC 출력 라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A바, B바, C바는 어떻게 만들어요? A 바에 연결하고 B 바에 연결하고 C 바에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A 바에 연결하고 B 바에 연결하고 C 바에 연결하면 엔드 게이트 출력은 A 바, B 바, C 바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함수 F1은 구현하는데 필요한 항은 뭐가 되겠어요? AB 항하고 AC 항, BC 항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AB 항, BC, AC 항, BC 항이 필요하고, F2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항은 AB, AC, A바, B바, C바, AB, AC, A바, B바, C바가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함수 F는 F1 바로 구현을 했죠. 그러니까 컴플리먼트 보수를 취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오하게이트 출력이 뭐예요? F1 바잖아요. F1 바를 F1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이 퓨즈를 끊으면 되겠다. 즉 보수를 취해주면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퓨즈를 보수를 취해준다. 그러면 퓨즈를 끊으면 되겠죠. 그러면 되겠죠. F2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항은 1번, 2번, 4번 항이라. 1번, 2번, 4번 항을 구현하는데 4번 프로덕트는 필요하겠죠. 이게 F2가 된다. F2를 그대로 내보내야 되니까 퓨즈를 연결해야 된다. 퓨즈를 연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 이번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함수 F1하고 F2가 주어졌을 때 F1, F2에 대한 sum of product 표현식, F1과 F2에 대한 sum of product 표현식을 모두 구해봐야 된다. F1에 대해서, F2에 대해서, 그리고 F1 바에 대해서 또는 F2 바에 대해서 프로덕트 sum of product term 표현식을 간소화된 표현식을 구한 다음에 얘기했죠. F1하고 F2로 구현할 것인지, F1하고 F2 바로 구현을 할 것인지, 또는 F1 바하고 F2로 구현할 것인지, F1 바하고 F2 바로 구현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된다.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유되는 프로덕트 텀의 개수가 최대가 되게, 공유되는 프로덕트 텀의 개수를 최대화시키면은 실제 필요한 프로덕트 텀의 개수를 최소화시킨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PLA를 설계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PLA는 내부 구조를 보면 이 엔드 프레임, 즉 프로덕트 텀들을 생성하는 이 엔드 프레임에도 스위치가 있고, 이 프로덕트 텀을 OR로 결합하는 이 OR 프레임에도 스위치가 있어서 프로덕트 텀도 우리가 자유제재로 이와 같이 생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OR 게이트의 입력을 프로그램함으로써 우리가 생성된 프로덕트 텀을 우리가 선택해서 OR 게이트의 출력으로, OR 게이트로 묶어서 출력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 출력 측에 이 스위치를 연결하느냐 또는 끊느냐에 따라서 함수 F에 대한 F 바로도 구현할 수도 있겠고 F로도 구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PAL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AL은 Programmable Array Logic의 약자입니다. PLA하고 PAL하고 비교를 했을 때 PAL의 특징은 뭐냐면
OR 게이트 입력 부분이 고정되어 있다. OR 게이트 입력 부분이 고정되어 있다. PLA는 OR 게이트 입력 부분도 프로그램을 했었죠. OR 게이트 입력 부분도 프로그램 할 수 있었으나 8의 경우에는 OR 게이트의 입력단은 고정이 되어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되는 스위치 개수가 작으므로 훨씬 더 PLA보다 빠르다. 팔이 빠르다. 그리고 스위치가 적으므로 우리가 훨씬 더 빠르고 싸다. 이런 특징을 갖게 되겠습니다. 내부 구조를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 그림을 보면 PLA랑 어떻게 다르죠?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점은 공통점은 뭐냐면 입력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겠다. 1번 라인은 뭐가 되겠습니까? 1번 라인은 I1 라인이죠. 2번 라인은 뭐가 되겠습니까? I1, 여기 낫게트 통과하니까 I1 바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3번 라인은 I2 라인이 되겠죠. 4번 컬럼 라인은 뭐가 되겠습니까? I2 바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5번 라인은 I3, 6번 라인은 I3 바 라인, 그 다음에 7번 라인은 I4, 8번 라인은 I4 바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엔드 프레임의 경우, 엔드 게이트 이와 같은 여기에 엔드 게이트 입력으로 들어가는 프로덕트 텀을 우리가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했다. 그러면 여기에 엔드 게이트 출력은 뭐가 되겠습니까? I7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I4 라인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엔드 게이트의 출력은 뭐가 되겠죠? I1 바, I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8의 경우에는 PAL의 경우에는 PLA랑 비교를 했을 때 이 프로덕트 텀을 만드는 과정은 똑같다. 엔드 프레임을 우리가 프로그램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그런데 다른 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요 OR 게이트의 입력이 여기 퓨즈가 없죠. 고정돼 있다. OR 게이트 입력 부분이 고정돼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F1에 대해서 어떤 함수를 구현을 했다. F1에 대해서 어떤 함수를 구현을 했는데 F2가 예를 들어서 F2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겠다. I3, I4 바로 구현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요 F1에 대한 이미 구현된 어떤 함수식을 그대로 이와 같이 가져다가 구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F1을 이미 구현된 어떤 함수를 그대로 다시 피드백해서 입력으로 가져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2가 세모 O와 이렇다 그러면 세모를 F1으로부터 피드백해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I3, I4바가 필요하니까 여기 I3 연결하고 I4 바를 연결하면 되겠죠. 그러면 왜냐면 여기가 I3고 여기가 I4 바, 그렇죠. 여기가 I4 바니까 I4 바, 그러니까 I3 I4 바. 그래서 여기 출력은 여기에 출력은 F1 즉 세모가 되고 여기에 출력은 I3 I4 바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PAL의 특징은 뭐냐면 OR 게이트의 입력 부분은 프로그램할 수 없다. 고정되어 있다. 오직 이 엔드 프레임의 스위치만을 연결하느냐 끊느냐, 즉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게 PAL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실제 상용으로 우리가 판매되고 있는 팔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이전 페이지에서 봤던
아키텍처 내부 구조랑 유사하게 되겠죠. 여기 입력에 대해서 0번 라인은 여기를 여기를 i2라고 하면 0번 라인은 i2 라인, 여기는 i2 바 라인, i3라고 하면 여기는 4번 라인이 i3, 4번 라인이 여기 i3, 5번 라인은 i3 바,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엔드 플레이는 프로그램이 컬럼과 로 라인, 가로 세로 라인이 만나는 점에 스위치를 연결하거나 자유롭게 연결하거나 끊을 수가 있다. 즉 프로그램 가능하다. 이 엔드 플레이는 프로그램 가능하다. 그러나 이 오아 게이트의 경우에는 이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입력 오아 게이트로 구성이 됐네요. 7개 입력을 갖는 오아 게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출력 F에 대해서, 이 F를 출력에 대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어떤 출력 F1, F2, F3에 대해서 얘를 피드백해서 F1을 피드백할 수도 있고 F1 바를 피드백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 라인을 요 라인이 바로 여기 4, 5, 6번 라인하고 7번 라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6번 라인은 뭐가 됩니까? 여기를 F0, F1, F2라고 하면 6번 라인은 여기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F1 라인이 되겠고, 7번 라인은 F1 바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함수 F1을 피드백해서 얘를 F1, F2를 다른 함수를 구현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WXYZ 4개의 출력 함수 WXYZ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sum of minterm 표현식으로 주어졌네요. sum of minterm 표현식으로 주어졌을 때 얘를 이제 카로노 맵을 이용해서 간소화를 시켜보면, 여러분들이 직접 카로노 맵을 이용해서 간소화시켜 보기 바랍니다. 간소화시키면은 WXYZ를 이런 함수로 구현할 수 있겠다. W는 2개의 프로덕트 텀, X는 또 역시 2개의 프로덕트 텀, Y는 3개의 프로덕트 텀이 필요합니다. Z의 경우에는 이렇게 구현이 되는데, 이 프로덕트 텀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이 2개의 프로덕트 텀은 뭐랑 똑같죠? 이 W랑 똑같죠? 따라서 우리가 파를 이용할 경우에는 주어진 함수를 피드백해서 다른 함수를 구현을 할 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얘는 그냥 W를 그대로 가져다 그냥 사용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WO와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par을 이용해서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자, WXYZ가 이렇고, Z는 여기서 특이할 점은 Z는 W의 출력을 그대로 이용한다는 게 특징이 되겠는데, 얘를 PAL로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연결됐으니까 여기 이 컬럼은 A 컬럼이 되겠고, 여기는 A 바, 여기는 B, B 바, 여기는 C, C 바, 여기는 D, D 바 라인이 되겠네요. 그래 W는 어떻게 구현이 된다고요? A, B, C 바, A, B, C가 필요한 프로덕트 텀이 A, B, C 바. 그래서 여기 출력이 A, B, C 바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 바, B 바, C, D 바. 그러니까 이 AND 게이트의 출력은 A 바, B 바, C, D 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W를 구현할 수가 있겠죠. 이 AND 게이트는 필요가 없고. 자, X에 대한 표현식. X는 A, O와 B, C, D니까 A를 그대로 오아 게이트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BCD 항을 만들기 위해서 BCD 프로덕트 텀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AND 게이트의 출력은 BCD, 그리고 얘는 필요 없고, 그래서 AO와 BCD로 X를 구현할 수 있겠다. 자, Y는 A, B 바, A, B 바, 여기는 A, B 바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CD. 따라서 이 AND 게이트 출력은 CD. 그 다음에 B바 D바를 연결했으니까 여기는 이 AND 게이트 출력은 B바 D바. 따라서 OR 게이트로 연결돼서 Y는 A바 B, O와 CD, O와 B바 D바로 구현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Z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 중에 하나가 W죠. W는 얘인데 W는 얘니까 W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W를 그대로 가져온다. 그러면 여기 항은 W가 되겠네요. 필요한 항은 A, C바 D바. 따라서 A, C바 D바. 그럼 여기 출력은 A, C바 D바. 그 다음에 여기는 A바가 연결됐고 B바가 연결됐고 C바 D가 연결됐으니까 여기 출력은 A바, B바, C바, D가 되겠네요. 그래서 Z 함수를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PA8을 이용해서 주어진 어떤 조합 논리회로에 대한 함수식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8의 특징이 뭐라고요? 엔드프레인을 프로그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 텀들을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 텀을 자유자재로 생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 OR 게이트 입력단은 고정돼 있다. 퓨즈가 없죠. 고정돼 있다. 따라서 OR 프레임은 프로그램할 수 없다. 이런 게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설계된 주어진 함수를 피드백해서 예를 들어서 W면 W를 피드백해서 여기가 W 라인이 되겠고 여기는 not get가 붙었으니까 여기 W 바 라인이 되겠죠. 이 W하고 W 바를 다른 함수를 구현하는데 피드백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근데 PLA 같은 경우에는 AND 프로그램도 가능하고 OR 프로그램도 프로그램 가능하니까 우리가 입력단에서 출력단으로 신호가 전달되는데 통과해야 될 스위치들이 많다. 따라서 지연시간이 8에 비해서 PLA는 지연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동작 속도는 PLA보다 8이 훨씬 더 빠르다는 점을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